이번 영상은 심천 화창베이 투어입니다. 여러분들 화창베이라고 아시나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전자상가가 서울 용산에 있죠. 중국에서 가장 큰 전자상가는 바로 이 심천시의 화창베이입니다. 화창베이 전자상가가 용산 전자상가의 거의 20배 규모라고 하네요. 이는 80년대에 공산당이 이곳 심천을 경제특구로 지정한 후 외국의 무수한 전자회사들이 심천시에 공장을 세웠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공장들이 물건을 진열하고 전시하고 파는 곳이 바로 이 화창베이가 된 겁니다. 이곳은 물론 B2C 소매도 하지만 대부분은 도매를 중심으로 장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시끄럽게 손님을 끌어들이려 하지도 않고 전체적으로 매너 있게 구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화창베이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아시아로 가는 전자제품의 1번지라고 하는데 과연 규모가 어떻게 될지 같이 한번 보러 갑시다. 와, 진짜 규모가 엄청납니다. 여기 1층은 뭐 전선 같은 걸 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제가 찾는 물건은 여기 없는 것 같습니다. 와, 대박이네. 약간 예전 용산 전자상가 보는 느낌? 반도체 회사들도 엄청 많고, 지금 보니까 그냥 이 건물 자체가 약간 반도체라던가 작은 전자부품 파는 약간 그런 곳으로 보입니다. 뭔가 완제품을 파는 건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찾아서 따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에스컬레이터가 안 되네요. 전문적인 소싱 업체들이 하는 그런 물건이잖아요. 와, 이게 건물마다 특색이 너무 다릅니다. 종합한의원에 가면 한의원만 있듯이 약간 그런 느낌? 물건이 섞여 있지 않고 한 건물에 모여가지고 같은 물건 취급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약간 경쟁하고 협동하는 느낌? 자기 건물을 애초부터 잘 찾아 들어가야 돼. 사람도 진짜 많고, 특히 저렇게 끌차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어떻게 찾냐? 이런 게 아니야. 여긴 또 다른 빌딩인데도 또 같은 품종을 팔고 있습니다. 근데 웃긴 게 이거 점포 하나하나마다 다 각자 사업자를 내고 운영하는 회사들이거든. 중국 내 회사가 얼마나 많은지 약간 알 수 있는 거죠. 저는 왠지 이 전자광장이 엄청나게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보시면 다 아시아고 건물 하나하나마다 주제가 다 있다는 겁니다. 전자제품이라는 큰 카테고리가 아니라 전자제품 내에 작은 주제로 엮여 있습니다. 휴대폰, 뭐 저가 카메라 이런 거는 어디 파는 거냐? 옷을 팔아. 뭐야 이거? 도저히 못 찾겠어서 삼성 대리점을 찾았습니다. 이 삼성 대리점이 있는 곳이 핸드폰이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핸드폰 관련 용품도 이곳에 있을 텐데 이곳으로 가봅시다. 반도체만 한 5빌딩 가까이 찾아보면 더 있겠지만 모든 빌딩이 반도체야. 드디어 뭔가 중심적인 거리에 왔습니다. 그래, 여기로 왔었어야 됐어. 왜냐, 사진에서 본 적이 있거든. 그럼 여기에 뭔가 좋은 게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힘을 다 써버렸어. 그놈의 반도체 때문에. 이건희 회장은 대단한 사람이다. 저렇게나 큰 반도체 시장을 점령하려고 그 오랜 세월을 빚쩐다. 휴대폰 관련이네요. 여기는 진짜 세상 모든 휴대폰이 다 있나봐요. 뭐 애플 휴대폰이라던가 화웨이 휴대폰이라던가, 애플이 특히 많고 삼성도 많네요. 휴대폰 도매네요. 근데 너무 힘들다. 돌아다니다가 마지막 희망을 찾았습니다. 공미전기 하나도 못 건졌다. 여러분, 규모가 말이 안 됩니다. 하루에 한 군데씩 가야 될 것 같아요. 고독스가 있네요. SL60W 제가 쓰는 건데 118위안이네요. 한 12만 원 하는 거네. 내가 얼마 주고 샀더라. 카메라나 영상 관련 기기들을 파는 그런 곳 같습니다. 한국에 자리 잡고 있는 엄청나게 많은 브랜드의 물건들이 이곳에서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이크, 이어폰, 열심히 온라인으로 마케팅을 하는 사람도 있고 쉬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합니다. 就是摩托车上面放手机的支架，摩托车上面对，有吗？有啊。老板让我调查一下的，就是我们有比较小的摩托车品牌，然后这样子的。它这个是这个全部要旋出来，全部要旋出来，然后这个拿出来，锁到横杆上面。这可以理解。在韩国也有这种结构的是吧？需要更高级的那种形象。要更高级一点。对。那现在目前只有这一个，因为为什么？因为比较少人用了，现在大家都开车。对，你来采购是不是啊？对，首先要300个左右，然后定制 logo 的话，做 logo 300个定制不了 logo。不可以，1000左右才可以。一般要2K。2K， 哇！要2K，因为跟以前不一样。你怎么没有比这个更高级的那个更高级的单车支架了那你给他介绍那个。这都是。那有名片什么的吗？我要加个微信。好的。 저거 하나 29위안이라 하면 5천 얼마인 거잖아. 근데 저런 수준은 한국에서도 진짜 헐값에 팔리는 거거든? 이미 수준이 지나갔고 저런 건 승산 없지. 저런 걸로 소싱했다가는 골로 간다. 어떻게 하루가 다 끝나가는데 이렇게 제대로 된 곳에 올 수 있단 말인가. 여기는 뭔가 있을 것 같아. 드디어 찾았다. 와, 여기 개쩐다. 안마관이 엄청 많습니다. 뭐 5만 종류의 물품들이 다 섞여 있는데 물론 물품간 비교도 할 수 있고요. 这种单车上面放手机的那个有种类很多吗？ 想看一下，
这个都是单颗的，就是要连接那个电的吗？不用啊是的吧？哦不是连电的，它是这样的，嗯，有那个电池。好的，这两种，对，它这样的，锁就，这里锁在单颗那里，很简单。这几块钱吗这款的话是28块钱。？28啊，还可以这个啊。 20块钱。韩国市场上更高级的款也很多，所以需要更高级的那种可以连接电的那种。没有。好的好的。汽车的就有。네.好的, 谢谢. 이제 1688이 엄청나게 발달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소싱을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여기 와가지고 돌아보면서 이렇게 육체적 고통을 감내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드네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기 물건이 다 좋은 것도 아니고 가격도 엄청 비싼 것 같거든요. 저는 이번에 5시간 정도를 보내고 왔습니다. 주변에 호텔도 많은 걸로 보아 무역 소싱을 하는 분들은 여기에 그냥 자리를 잡고 며칠간 둘러보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도 상가마다 분위기가 다 다르더라고요. 정말 무수한 빌딩들이 다양한 전자제품 사업자들로 들어차 있습니다. 한때 코로나로 폐쇄되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화창베이 단지가 아무 이상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느낀 소감을 간단하게 3개로 요약해 볼게요. 1. 확실한 소싱 아이템을 정하고 정확한 상가 빌딩을 정하고 한정된 영역을 탐색할 것. 사실 저는 우리은행 심천지점에 업무를 보러 갔다가 그냥 돌아오기가 못해서 화창베이로 간 겁니다. 저는 항상 한국의 배달 시장에 관심이 많습니다. 드론으로 배달하거나 물건을 순간이동시키는 세상이 오기 전까지는 오토바이로 음식을 배달하거나 퀵서비스를 하는 게 아주 오래 지속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배달러 용품에 관심이 많았어요. 이번에 화창베이에 가서도 오토바이 휴대폰 거치대나 조명 등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만 이 지역에 대한 조사 없이 그냥 화창베이로 가보자 라고 맘먹고 왔더니 엉뚱한 반도체 상가만 3곳을 들어갔습니다. 진짜 반도체 말고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결국 헛걸음만 2시간을 했는데 사실 바이두에서 어떤 상가로 가면 되는지 검색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중국 출장 오시기 이전에 반드시 출장 경험이 있으신 분이랑 얘기를 해보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2. 현지 팩토리 직속의 물건 구입 창구는 그리 많지 않다. 보통은 한 개의 물품 카테고리 안에서 다양한 업체의 물건을 진열해놓고 파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떤 종류의 물건이라고 해도 말이죠. 그렇다면 사실 이게 공장 직결도면은 또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이들이 중간 마진을 더 챙겨간다는 의미가 되죠. 또한 이렇게 유명한 거리에 상가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들이 얼마 정도의 임대료, 인건비를 지불하고 있으므로 그것이 가격에 추가로 반영될 것이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뭐 그래도 막 눈을 찌푸리게 할 호객행위가 있는 건 또 아니라서 구경할 맛은 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와, 이 업체 대박이라고 할 만한 스팟이 많지 않았습니다. 3. 알리바바를 배우는 편이 낫지 않을까? 화창베이는 분명 매력이 있습니다. 이 점을 인정합니다. 굵직굵직한 업체들이 매우 많이 입점해 있고 브랜드 네임이 없는 제조업체들도 매우 많이 있습니다. 허나 여기서 둘러보는 것이 과연 전체 시장을 둘러봤다는 것과 동치인지는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는 내 발길이 닿는 곳이 내가 본 시장의 전체가 된다는 문제가 있으며, 두 번째로는 특정 아이템에 대한 사양과 가격, 판매자 평판 등을 일괄적으로 확인하기는 지극히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은 20세기였다면 말이 달라졌겠지요. 그때는 분명 이곳이 전자제품의 천국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리바바라는 통합된 전자 시스템이 있잖아요. 제가 화창베이에 와보니 정말 많은 청년들이 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알리바바 일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달리 생각해보면 이들의 몸과 회사는 화창베이에 있지만 그들의 물건을 알리바바에도 동시에 다 올려뒀다는 말인 겁니다. 즉 달리 말해서 한국 내방에 앉아서 몇 번의 검색만으로도 사실 중국의 현재 시장 조사는 가능하다는 거죠. 다만 시장 전체 동향을 박람회나 전시회와 유사한 느낌으로 훑어보고 싶다면 화창베이는 당연히 최고의 물리적 기회를 제공할 겁니다. 이 점은 정말 확실합니다. 화창베이는 현장이니까 여기서 만나서 관시를 만들고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이것도 저는 옛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알리바바에서도 충분히 위챗 교환이 가능하고 공장 방문 약속을 할 수 있는 걸요. 정리하자면 나는 지금 중국 내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상품과 여러 구입자의 평점으로 검토된 최고의 판매자를 찾고 싶어 라고 한다면 당연 알리바바 사이트에서 서칭하는 데 주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중국 특정 카테고리의 전자제품의 동향과 가격 수준을 파악하고 몇몇 업체를 눈에 담고 오고 싶어 라고 한다면 화창베이를 구경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만 하시고 다양한 의견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